한국서 알바하던 일본 할머니, 공장서 본 USB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USB 하나가 일으킨 놀라운 사건 이제 들어가실게요. 그 전에 구독과 댓글은 사랑이에요. 도와주실 거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미코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평범하게 살던 56세 여성이었죠. 젊은 시절엔 회계 공부도 했고 작은 전자부품 회사에서 일했지만 딱히 인정받은 적은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 도시락 싸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땅을 밟게 된 건 딸 때문이었어요. 한국인과 결혼한 딸이 둘째를 임신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몇 달만 도와주러 왔다가 눌러앉아 버렸죠. 손녀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5살 난 큰 손녀가 제 손을 잡고 할머니, 오래오래 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불편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딸 부부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요. 사위가 밤늦게 들어와서 또 야근이야 라고 한숨 쉬는 모습, 딸이 아이 기저귀값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손녀가 할머니 한국말 잘해요 라고 응원해줄 때마다 힘이 났죠. 그렇게 몇 달 후 저는 한국 중소기업의 격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 공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땐 몰랐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첫 출근길, 저는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56세의 일본 할머니가 한국 회사에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 회사는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 꽤 큰 회사였죠. 격리일은 단순했지만 숫자를 오래 다뤄온 제게는 낯설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처음엔 저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일본에서 온 할머니가 격리를 한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가 계산서에 찍힌 숫자들이 회계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입력 실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꾸 반복되는 이상한 송금 기록들을 보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복도를 지나다가 들은 대화가 있었어요. IT팀의 민철 씨와 외주업체에서 온 린이라는 사람이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다음 주면 준비 완료될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처리하던 입고 자료에 이상한 파일명이 보였어요. K-BATV.3 내부도면. 회사의 핵심 기술 이름이었습니다. 20년간 숫자만 봐온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파일명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제 얼굴이 굳어 있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20년 전 제가 일하던 오사카의 전자부품 회사가 중국계 업체에 기술을 빼앗기고 문을 닫았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저는 그저 계산만 하던 말단 격리였지만 마음 깊은 곳엔 항상 죄책감이 남아 있었어요. 에미코상, 이 서류들 좀 복사해 주세요. 그때 상사가 건넨 서류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핵심 기술 자료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을 때의 그 충격. 아무것도 모르고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복사하던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리고 회사가 무너져가는 걸 지켜만 봤던 무력감. 우리 회사가 망하는 건 중국 때문이야. 동료들이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마지막 날까지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퇴사했죠. 그때의 그 씁쓸함, 그 무력감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섭기도 했죠. 한국어도 완벽하지 못하는 외국인 할머니가 이런 큰 문제에 손을 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떠오른 건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큰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숫자 잘하는 사람이 될래요. 그 맑은 눈동자를 생각하니까 결심이 섰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지키자고. 제가 20년 전에 못했던 일을 이번엔 해보자고. 새벽 5시까지 뒤척이다가 마침내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보기로.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퇴근한 밤 8시쯤, 저는 재고 파일 정리 때문에 남아있었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지니까 평소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더군요. 복도 끝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여서 문득 다가가 봤습니다. 회의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민철 씨가 혼자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USB를 꽂은 채 뭔가를 열심히 복사하고 있더군요. 화면에 떠 있는 건 내부 회로 설계도, 협력사 단가표, 생산 공정도, 전송 일정 같은 파일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서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가르쳐준 대로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민철 씨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자료 다 준비됐어요. 월요일 오전에 넘기면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민철 씨가 중국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살면서 중국어도 조금 배워뒀던 제게는 들렸습니다. 몰래 해야 하니까 조심해야 해요라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20년 전 일본에서 겪었던 일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영상을 다시 보니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기술 유출이었어요. 주말 이틀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월요일 아침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20년 전처럼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평소엔 작고 수줍던 제 목소리가 그날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사장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제가 준비한 영상과 이상한 장부 기록들을 보여드리니까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이거 확실한 겁니까? 사장님이 물어봤을 때 저는 20년 전 일본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번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보안 담당 팀장에게 연결해 주셨어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제게 일본 할머니가 요즘 왜 저래? 하고 속삭이는 게 들렸거든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있었고 화장실에서 그 할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정의로운 선택은 때론 외로워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손녀가 할머니 힘내세요. 하며 그린 그림을 책상에 붙여놓고 버텼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 하나로요.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졌어요. 외주업체에서 온 리는 이미 중국계 업체의 산업 스파이였고 민철 씨는 거액의 돈을 받고 회유당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목격한 그 USB에는 회사의 핵심 배터리 설계도면 제조 공정, 비밀, 협력사 납품 가격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자료들이 중국의 모 전기차 기업으로 넘어갈 예정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린 건 단순히 기술 하나가 아니었어요. 한국 배터리 산업의 뿌리를 통째로 가져가려던 거였죠. 만약 성공했다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기차 부품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보안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에미코 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자료가 넘어갔으면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협력사들까지 모두 위험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실감이 났어요. 제가 한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일을 막았는지. 사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에미코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를 구했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전에 못했던 일을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밀려왔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정말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사건이 정리된 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장님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사를 구한 건 다름 아닌 에미코 씨입니다.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후로 회사는 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와 여성 직원, 고령자를 위한 정기 소통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첫 번째 강연자로 초청받았죠. 회사는 사람을 지키고 사람은 회사를 지킵니다라고 했던 제 말이 회사 곳곳에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둘째, 저에게 신입 직원 회계 교육을 맡겨주셨습니다. 처음엔 일본 할머니가 뭘 가르쳐 준다고 하던 젊은 직원들이 몇 번 수업을 듣고 나서는 저도 에미코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20대 여직원이 수업 후에 와서 할머니, 저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대답했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까 아, 이제는 저도 이 나라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본사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기술 수호상이라는 이름이었죠. 시상식에서 사장님이 에미코 씨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삼성과 연계된 산업보안 연수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신뢰를 이어줄 분입니다. 그 말에 울컥했어요. 제가 평생 별것 아니라고 여겨졌던 회계 기술과 경험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저는 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정의로운 회계사야. 숫자로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지. 그러면 손녀가 웃으며 대답하죠. 나도 그렇게 될래.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 그런 손녀를 보면서 느껴요.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구나.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과 함께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에미코 할머니의 용기 수업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추첨을 할 정도래요. 56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어느 이름 없는 할머니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옳은 선택은 반드시 누군가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